안녕하십니까. 부자 아빠를 선물해드리는 성경머니의 손봉석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후서를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루를 지냈는데요. 디모데 전서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가르치고 또 교훈을 주고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저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이런 이제 교육 문제 정말 중요하잖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사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저희 직원들한테 어떤 걸 가르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또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해봅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의 시간 또 해답의 시간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여름방학 동안 애들하고 한 열흘 정도 여행을 이제 갈 건데, 제가 어제 그랬어요. 1박 2일 동안 이제 리허설을 하면서 제주에서 펜션에서 이제 자고, 다음 여행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통 부모들이 얘기하듯이 그런다, 애들한테. 너희들 1박 2일 여행하는데 아빠가 잘 봐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 안 데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막둥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겸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제일 불리하네. 그러면 겸이가 이제 자기가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을 약간 좀 비유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참 웃고 말았는데, 잘 말 안 듣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저는 고민이 됩니다. 저희가 겸이를 보면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굉장히 잘 움직여요. 고집스러울 수도 있지만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래서 저는 겸이는 앞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의 도움이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거, 말을 잘 듣는다는 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굉장히 선생님이 말한 거, 부모님이 말한 거를 잘 따르고 잘 듣는, 그리고 잘 시행하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면 그 교육이 약간의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잘 따른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이 정말 훌륭하고 잘 맞아떨어진다면 제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교육 시스템이 시대의 흐름에 잘 따르지 못한다거나 좀 뒤처진다거나 시대 흐름과 좀 맞지 않는다거나 이러면 어떤 교육이 될까 꽤 위험하죠. 제가 학원 교육을 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학원 교육은 제도권 하에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이해관계자가 이렇게 있죠. 그 사람들은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어떤 철학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 철학보다 학원을 운영해야 되는, 또 고객을 유치해야 되는 사업적인 계기나 목적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이런 아마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국제학교가 제주도에 있는데 국제학교를 막 주변에서 보내라, 너희는 형편 내니까 보내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단호하게 안 보내겠다고 결심한 게 뭐냐면, 굉장히 검증이 되지 않은 어떤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가 좋고 나쁘를 떠나서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오고, 졸업한 후에 한 30년, 40년 후에 애들이 어떤 식으로 커나가는지를 제가 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이런 교육 시스템에 저희 아이들을 넣는 게 굉장히 도박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교육이란 건 그렇습니다. 말을 잘 듣게 만든다는 교육.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을 잘 듣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말 해서 그걸 잘 따라라 이런 말이 아니라요. 너의 생각과 판단을 잘 이끌어내서 그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어떤 사고력과 판단력과 분별력을 좀 키워주는 거,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자녀 교육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자녀들은 어차피 성인이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거든요. 지금도 물론 부모의 품을 많이 떠나 있는데 나중에 떠나면 인생에는 학원이 없습니다. 인생에는 학교도 없어요. 자기가 누군가한테 궁금한 거,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찾아가고, 그래서 자기가 그 광야 같은 학교에서, 인생 학교에서 자기가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것이 저희 인생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할수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하는 거는 뭘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위험하지 않은 거, 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법의 테두리,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만 제시하고 그 안에서는 너희 마음껏 놀아봐. 너희 마음껏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함께 지내봐. 뭐 다투거나 이런 것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해결해 가는 것도 아이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경제교육 쪽에서 보면 경제교육을 할 때 뭐 이렇게 책상에서 또는 애들을 놓아두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가정 예배 시간 때 제가 잠깐 얘기하는 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불과 5분도 안 되는 그런 교육이죠. 대신에 저는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애들한테 돈을 줘보고 그리고 그 용돈의 테두리 안에서 애들이 마음껏 선택하고 구입해보고 소비해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리게 하고요. 또 저축해가는 습관들, 또 저축해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저축의 뿌듯함을 좀 느껴보도록 하고요. 자기가 못 하는 일 또는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는 일을 갈 때 이런 것들 가지고 경제적으로 대화를 좀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사고를 자꾸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해줄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 보면 이제 제가 뿌듯한 것들이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번에도 1박 2일 숙소에 펜션에 가서 잤는데 펜션을 당일 예약을 하니까 숙소 30만 원짜리 15만 원에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기회비용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노는 방일 바에는 단순히 가능성이 없으니까 저희한테 당일에 이제 50% 할인 가격으로 저희한테 줬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걸 보고 가격표에는 30만 원 됐는데 저희한테 15만 원에 준 걸 보고 왜 15만 원에 주는지를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비용이라는 개념, 또 우리 아니면 다른 손님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싸게 준다는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더니 애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15만 원에 30만 원짜리 집을 사니까 너무나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또 편의점에 가서 애들한테 뭐 물건을 사게 하면 꼭 1+1 행사 이런 것들을 골라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살면서도 너는 3,000원짜리 샀는데 난 1,000원짜리인데 그럼 내가 3개 더 살 수 있는, 2개 더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행사 제품들을 위주로 많이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주말에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이제 표를 다 예약을 해놨어요. 그런데 겸이하고 채니가 나 보기 싫은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빈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현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영화표를 아빠가 다 예약을 해놔서 취소를 하면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면 그 돈을 다 낭비를 하게 돼. 그 돈이 아깝잖아. 아빠가 힘들게 번 돈을 낭비하는 거잖아. 이렇게 동생들 다독이면서 동생들이 같이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모든 상황을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계속 조성해 줬더니 애들이 이거를 판단하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 회사의 교육도 사실 그렇거든요. 저희 회사에는 교육이 직원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직원을 뽑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처음 입사 면접을 보러 와서 교육이라는 말에 좀 꽂혀가지고 왜 우리 회사 입사하게 됐냐, 지원하게 됐냐 물어보면 다 교육이 회사의 최고 복지라는 말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환상을 바로 깨줍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교육은 책상에 앉아서 뭔가 대표가 막 가르쳐주고 회사에서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꿈꿀 건데 우리 회사는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는다. 물론 기본적인 교육은 시켜줍니다. 다른 회사보다 더 절대적으로 많이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교육은 이론적으로 또는 구두에서 말에서 설명회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보다는 실제 많은 일을 해보게 합니다. 바로 오늘 출근한 직원한테도 계속 하루 분량에 많은 일을 해줘요.
그걸 위해서 교육 시스템이 짜져 있죠. 저희 회사의 교육 시스템은 그게 잘 짜져 있는 겁니다. 교육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잘 짜져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 직원에 맞게 일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직원은 능력 있는 그러한 직원에 맞는 일을 주고요. 능력이 좀 떨어지는 직원한테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직원에 맞는 일을 이렇게 줘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자기 능력에 관계없이 많은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저희 회사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보람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놓고 직원들이 나갈 때가 있거든요. 보통 사장님들은 이렇게 교육시켰더니 직원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전혀 반대입니다. 저희가 가르칠 게 없는 직원들은 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큰 곳으로 가서 더 큰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서 배움의 기회를 더 갖는 것이 그 직원을 위해서도 좋고요. 결론적으로 저희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 직원이 나가서 그 직원을 잃어버리는 어떤 기회비용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이 나가서 저희 회사를 욕하고 다니지 않거든요. 제가 어떤 직원 같은 경우는 고졸 출신이었는데 정말 상장된 대기업에 보낸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직원이 그 대기업, 상장 기업을 가고 싶었는데 스펙으로나 실력으로 절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 뽑을 때부터 3년 정도 우리 회사에서 그 회사를 가기 위한 트레이닝을 내가 시켜주겠다. 그리고 정말 일을 잘하게 됐을 때 그 상장 기업에 제가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이력서도 제가 검토해주고 모의 면접도 해보면서 그 직원을 철저하게 그 입사 어떤 사관학교처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회계사무소 사관학교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비꼬아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희는 이직이 참 많다. 조금 배우면 나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저희 회사의 어떤 역할이 교육이기 때문에 그 직원이 우리 회사에 있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가 있지만 그 직원이 더 큰 꿈을 위해 나가는 것도 우리 회사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 아빠를 선물해드리는 성경머니의 손봉석 회계사였습니다.